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근 안동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강력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글이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안동시 옥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오랜 시간 폭행을 당했다는 추측성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가 도축업자다, 어느 식당 둘째 아들이다, 피해자 일행은 포항 지역의 조직폭력배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글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상 털기와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자제해야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의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죠. 이번 주는 지역의회 신임의장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첫 시간으로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7월 11일, 오늘이 바로 인구의 날입니다.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었던 1988년 7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가 제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산업화 시대 국토개발계획에 비켜가 있던 경북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인프라나 산업시설 등으로 해서 소멸위기에 놓인 곳이 많은데요. 우리 거의 모든 시군이 소멸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북부권의 소멸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각 시군이나 전국적 차원에서 각자 전략을 수립해서 이 같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인구의 날이기도 한 오늘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북부권의 여러 시군 가운데 우선 상주시와 영주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들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의 위험을 가장 피부로 와닿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주시와 영주시 얘기를 네.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근데 사실 상주, 영주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우리 지역 보면 이른바 왜 BYC라 그러잖아요. 봉화, 네네. 영양, 청송 이런 곳도 있는데 상주시와 영주시가 인구 감소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예, 경상도라는 명칭의 유래가 경주와 상주의 각각 앞글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만큼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상주의 위상이 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또 영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중앙선과 경북선, 영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철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코레일의 전신이었던 한국철도 대구 경북본부의 본부가 과거 영주에 있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상주는 1960년대만 해도 인구가 25만 명이 달했습니다. 그랬어요? 영주도 그 당시에는 1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록을 했고요. 예. 또 이제 1995년에 도농 통합을 한 이후에도 이들 두 곳은 어느 정도 인구의 유출은 있었으나 15만 명 선의 인구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이미 인구 10만 명이 붕괴된 지가 2년이나 지났고 또 영주도 지금의 인구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아마 인구가 1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옛날이었군요. 예. 그렇죠. 상주가 한때는 25만 명, 영주도 15만 명 이상. 안동도 그렇잖아요. 안동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 넘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66년 기준으로 예. 29만 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딱 30만 명. 네네. 조금 덜 되게. 예. 자, 지금은 또 안동도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인데. 자, 이렇게 과거 위세가 대단했던 이런 도시들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10만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무시 못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상주와 영주가 이제 인구 감소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이 의미도 이제 인구 10만과 관련돼서 준비를 했는 건데요. 예. 그 지방 중소도시에게 10만 인구는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도시의 위세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상주와 영주의 경우에는 지난달 기준 인구가 각각 9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10만 1천 명 정도입니다. 상주가 이제 2019년 2월에 처음으로 10만 명 밑으로 9만 9,800여 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구 10만이 붕괴됐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2년간 10만 인구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예.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 인구가 2년간 10만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2년 내에 인구 10만을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주시의 행정조직 규모가 축소되고 또 고위직의 직급도 하향 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중앙정부에서 열악한 지방정부에 이제 내려주는 뭐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지방교부 세액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인구 네. 10만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주는군요. 네. 10만 2년의 선이 유예 기간. 10만 네. 선이 붕괴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보겠다. 다시 회복하면 뭐 괜찮은 거고 2년 그렇죠. 동안 10만을 회복하지 못하면 행정 조직 규모가 축소되고 네. 고위직 직급도 하향 조정되고 지방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게 있군요. 자, 일단은 예를 들면 상주의 경우에는 예. 올 연말까지 기적적으로 10만 인구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현재 상주시의 부시장은 3급 부의사관이 이제 도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직급이 이제 4급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부시장이 그렇게 되면,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거군요. 네, 하향 조정이 되면 예. 또 상주시의 다른 행정 조직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일단은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 경북도의 정기인사에서는 상주부시장 직급이 현 상급 체제로 유지가 되는데 네. 올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10만 인구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한 5천 명 정도를 회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급 조정이라든가 행정조직의 규모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봐서 상주 인구가 95,490명이니까 네네네. 한 4,500명 이상. 글쎄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거의 쉽지가 않아. 그렇죠. 네, 쉽지가 않죠. 5,0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네. 이렇게 그렇고. 자, 상주는 이렇고요. 영주도 현재 인구가 아까 뭐 10만
1,370명 지난달 네, 기준으로 해서 네, 10만 1,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이러면 예. 그 도시의 행정 서비스의 규모는 예, 예. 결국은 뭐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행정 서비스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예. 영주도 지금은 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경북에서는 영주랑 상주 외에도 예.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1,285명. 여기는 뭐 영주랑 비슷한 사이즈인 영천 비슷하네요. 또한 예. 예, 10만 인구 마지노선에 속해 있는 지자체입니다. 영주와 영천이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와, 한 뭐 1,000여 명 정도만 더 빠지면 이제 10만 미달 되는 시가 되는 네.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들 지역, 뭐 상주, 영주, 영천 같은 지역은 이제 10만 안팎 이렇게 있는 지역은 필사적으로 그야말로 네. 예, 인구 10만 유지 혹은 뭐 회복 위해서 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출산 장려 같은 거 뭐 지원금 주잖아요. 예, 뭐 네. 아이를 낳으면 뭐 얼마씩 지원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사 오는 경우 전입 혜택 전입 오면 네. 뭐 얼마를 주고 이런 현금 지원들이 우리 시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주를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예.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할 경우에는 상주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20만 원.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통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가에서 통학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상주의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이 20만 원에 더해서 기숙사비로 3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 전체가 이제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현금 지급 외에 쓰레기 봉투도 주고 뭐 태극기나 소화기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상주시가 운영하는 박물관 같은 뭐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입장료를 1년간 면제해주는 뭐 혜택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결혼 장려를 위해서 신혼부부에게는 이제 상주화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해서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첫째 아이 기준당 최대 1,560만 원 정도의 출생수당, 육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하게 전입 지원금 등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은데 사실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 뭐 이사 오면은 뭐 20만 원 주고 뭐 30만 원 주고 쓰레기 봉투 뭐 태극기 글쎄요 이런 거를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낫겠지만 이런 걸 뭐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이사 안 올 사람이 올까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건거든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은 거나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수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단순하게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뭐 있겠지만 영구적인 치유법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지자체 단체장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표 행위를 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은 일시적인 미봉책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양 기자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경제 활성화 뭐 효과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보면. 단순하게 그때 발생하는 효과보다는 영구적인 효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시험 문제에 답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일리가 있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 양 기자가 영구적 해법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뭐 현금 지급 말고 좀 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해결법 뭐가 있을까요? 이게 포항의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포항도 이제 10만 인구를 사수하려는 뭐 상주, 뭐 영주처럼 포항은 이제 50만 인구 사수에 이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50만이군요. 예. 포항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복수의 행정구를 두고 또
그 행정구마다 경찰서나 보건소, 소방서 등을 둘 수가 있는 특례시의 지위를 누리거든요. 50만 네. 이상이 돼야 뭐 포항시 북구, 포항시 동구 그렇죠. 이 구청을 둘 수가 있군요. 네. 예. 그런데 포항도 이제 지난달 기준 인구가 49만 명이 됐어요. 50만 아이고. 명이 붕괴됐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내에 포항시도 이제 인구를 회복을 50만 인구를 회복을 못하면 예. 특례시 지위를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포항시는 신산업 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 유입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과는 뭐 규모만 뭐 10만이냐 50만이냐 인구 수만 좀 다른 거지 포항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렇죠. 50만 명선 붕괴됐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유예 기간 2년을 주는군요. 2년 네. 내에 50만을 회복 못하면 특례시의 이 자격이 박탈된다. 그럼요. 그 포항에 왜 구가 있잖아요. 구청이 있잖아요. 뭐 네네. 포항시 북구도 있고. 그렇죠. 포항 남구, 북구, 남구 있나요? 남구, 네네. 북구 있나요? 포항. 네네. 어쨌든 예. 그 구청도 그러면 2년 후에 만약 50만 회복 못하면 이거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 이제 아직 그까지는 뭐 본인들도 최악의 경우라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경찰서라든가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이렇게 두 개씩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직급 조정이라든가 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포항도 이제 인구 50만 사수를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 정말. 근데 사실 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아까 뭐 영주나 상주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게 그쪽에 워낙 또 뭐 포스코도 생각이 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 산업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비교적 좀 유리할 것도 같고요.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별 노력을 포항시도 다 했는데 예. 네, 포항시도 뭐 전입지원금 지급도 해봤고 뭐 현금 지급 뭐 이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이런 현금 지급을 했었는데 포항에서 예. 한 900명 정도 느는 수준에 그쳤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올해 이제 다시 40만대로 주저앉으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린 결정이 신산업 유치. 그래서 물론 철강도 있지만 다른 일자리들도 뭐 이제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소재인 2차 배터리라던가 그리고 뭐 동해안의 뭐 해수와 연계된 바이오 관광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신산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포항은 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지난 그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뭐 자치단체장들 다들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구 소멸, 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 문제에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질문 드려도요. 똑같아요, 대답이. 솔직히.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딱히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네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참, 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산단 유치하고, 뭐, 기업 유치하고 다 비슷한 대답들이어서 좀 그런데, 우리 지역, 뭐, 포항과는 좀 다르게 산업 기반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포항에 비해서. 그렇죠. 상주, 영주 같은 경우. 이게 좀 가능할까 싶네요, 사실. 저는 현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투트랙 전략, 현금 지급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뭐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와 같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상주나 영주 같은 경우에는 뭐 SK 머터리얼즈, 뭐 지금은 이제 SK 스페셜티라고도 부르는데 네. 예전에 뭐 영주 공장의 상주 이전 논란 가지고도 있었고 이런데 어쨌든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공장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영주는 또 이제 2027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베어링 산단 산업이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신산업 유치를 통해서 뭐 산업을 유치를 하고 여기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 수 있는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뭐 인구 증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상주의 경우에는 뭐 교통도 편리하고 사실 상주가 이제 고속도로가 워낙 잘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기농이나 기촌을 이끄는 데 있어서 분명한 강점이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주시가 지금 뭐 체험형 농촌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해서 뭐 그 낙동면에 승곡 체험마을이라는 곳도 있고 은청면에 은자골 체험마을 그리고 뭐 모동면에 정양마을 이렇게만 3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6가구에서 5명이 이제 여기 상주에서 살아보면서 상주의 터를 잡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체험형 농촌마을 프로그램, 상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기농기촌을 이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주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양승진 기자가 강조하는 뭐 현금 지원 이런 거 말고 영구적인 그 해결법이란 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즉 뭐 기업 유치라든지 신산업 네네. 유치라든지 여기에다 또 하나 이제 귀농귀촌 정책 뭐 이런 걸 이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군요. 예. 네네. 자, 뭐 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또 다른 인구 유입 전략들, 뭐 10만 인구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뭐 상주, 영주에서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 유치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청송군의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청송이요? 예. 예. 과거에는 청송하면 이제 청송교도소라 그래가지고 조금 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 청송교도소의 이름을 이제 북부교도소, 경북 북부교도소로 뭐 명칭까지도 변경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송군은 이 교정 컴플렉스를 유치를 해서 교정 공무원들의 지역사회 전임 유도라든가 또 면회객들을 통하는 지역사회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교정 콤플렉스를 유치한다고요? 이게 뭐 법무연수원도 뭐 포함이 돼 있고 이런데 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인 전국 교도소의 수용 현황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교정 인프라 등을 활용을 해서 뭐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색에 맞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상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통합신공항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서 이제 구미와 함께 배후 도시로서 가장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통합신공항이 확정됐을 때 이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상주시는 이제 통합신공항과 연계해서 지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신공항 개발과 맞물려서 공항 관련된 시설을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영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중앙선철도 복선화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올 연말에 이제 완전히 끝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죠. 힐링 관광지로서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뭐 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링 산단에서 단순하게 베어링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베어링과 관련한 연구라든가 부품 개량이라든가 베어링을 매개로 해서 지역의 관련 시설을 계속 집착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한다면 인구 절벽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상주 같은 경우는 통합신공항, 영주는 중앙선철도 여기다 이제 베어링 산단을 통해서 저 인구 증가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는 말씀. 예. 자, 오늘 이렇게 인구의 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특히 영주, 상주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시온을 시작합니다. 이달 1일부터죠. 각 지역 의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의회마다 지난주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라디오 오늘에서는 이번 주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상주시로 좀 가보죠.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체 17표 가운데 17표 모두 다 얻어서 만장일치로 제9대 상주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의장 선출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먼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만큼 화합된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자, 제9대 상주시 의회 의장으로서 네. 기쁨보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믿어주신 모든 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주시 의회의 변화를 이끌고 앞장서겠습니다. 예, 의장이 됐다는 그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 예, 당연히 좀 그럴 것도 같고요. 지금 상주시 의회 정당 구성이 어떻게 되죠? 모두 17분의 의원님들 구성 중에 국민의힘 소속이 몇 분이시죠? 국민의힘이 13분이고 13분이고 민주당이 1분이고 무소속이 3분입니다. 이렇게 예, 상주시 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전반기 상주시 의회 의장으로서 제9대 전반기 의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신지요? 먼저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주 시민이 소망하는 진정한 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상주시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앞으로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겠다는 말씀 해주셨고 지금 상주시 의회 의장에는 안경숙 의장 또 부의장에는 이경옥 의원이 당선됐고 또 세계 상임위원장 중에 한 곳이죠. 신순화 의원이 좀 제 손으로 알고 있는데 신순화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장, 부의장,
또 산업건설위원장 이렇게 3곳 모두 이제 여성 의원 돌풍이 불고 있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성 의원의 약진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여성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돼 유리천장을 깨버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예. 예, 하지만 뭐 여성이라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은 보이지 않는 장벽만 만들 뿐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주위 분들이 염려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우먼 파워 이번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뭐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예. 자, 상주시의회 17명의 의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러면 그 중에 모두 여성 의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여성 의원은 4명입니다. 아, 네. 4분이시고요. 예. 자, 그런데요. 이번에 상주시 의회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두 의장단, 뭐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3곳 모두 다 차지해서 이거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상주시 행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이뤄나갈 생각이신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견제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올바른 시정을 위해 우선 시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적절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무조건 견제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하고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 의장단을 차지해서 이거 견제 기능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기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단합된 힘으로 견제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상주시 의회 평균 나이도 많이 젊어졌나 보네요. 예전에 네. 비해서 이렇게 젊어지고 특히나 정치 신인이 11명이나 되네요. 17명 중에서 11명이나 이제 초선 의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좀 크게 물갈이가 됐습니다. 지금 안경숙 의장님 같으면은 이번에 이제 3선 의원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3선으로서 초선 의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이번 제9대 시의회는 다선 의원님들의 경륜과 초선 의원님들의 참신성이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의원 모두는 선거 과정에서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륜과 참신성이 더해져서 이제 시민만 보는 상주시 의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해서 지방의회 독립된 인사권이 이제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의장에게 이제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지방의회 역할과 또 기능 강화 이거 어떻게 이뤄나갈 생각이신지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상주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주시는 중부 내륙철도의 이제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이 연결을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의 조기 건설은 상주시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상주시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문경, 상주, 김천 내륙철도 고속전철화 사업은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의 개발 촉진과 관광자원 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철도 연결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기반 사업으로 집행부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조기에 이렇게 건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주시장과 또 행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집행부도 시정을 추진할 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고심한 흔적들이 시의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늘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조례, 재개정 등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꼼꼼히 점검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품격 있는 지위를 지키며 합리적인 감시 기능을 통해 상주 발전의 이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상주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사명을 마음 깊이 새겨 더 멀리, 더 높이, 더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상주시 의장 당선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6시 41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좀 대학가에 불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대학이 위기라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한국대학 전체가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대학 교수들의 지위와 교권이 좀 침해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의 위기 상황과 결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 교수 전체의 지위와 교권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지방대학 교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 대학 교수 전체. 자, 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7월 6일자 그 지역의 매일신문에 따르면은, 예. 여기 지금 경산에 있는 그 영남권의 대표적인 사학이죠. 영남대학. 우리나라 대표 사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에 한 1년 반 전에 교수회를 이끌었던 교수회 의장과 사무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제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유를 보니까 학교 명예실추가 사유인데, 예.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교수회를 했던 두 분에 대한 그 부당한 징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실제로 여기에 지금 징계 사유로 든 걸 보면은, 예. 초청 강연자에 대한 문제, 어디 집회에 나가서 발언했던 내용, 네. 그리고 실제로 교수회에서 어떤 규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지적한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징계 사유로 올라와서, 예. 이거는 분명히 지금 아마 교수에 대한 탄압이자 이 대학 교수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청 강연자 문제, 집회에서의 발언, 개정안 부결 문제. 우리 안상준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 다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사안, 이거는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교수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예.
어떤 그 학내에 지금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 행사를 할 때는 요 회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어떤 이제 그 임원들의 그 의견을 모으고 또 다른 더 넓은 기구의 그 의견을 거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초청 그 당사자 초청을 받은 분이 네. 그러니까 그 와서 어떤 그 특강을 해주신 분의 신분이 지금 영남대학교를 불편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이고 예. 또 촛불 집회에 나가서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이것도 학교의 명예 실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혹시 또 그 촛불 집회라는 게 뭐 어디 촛불 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집회? 검찰 개혁에 관한 촛불 집회. 검찰 개혁에 관한 집회에서요 발언을 했다. 네네. 그래서 영남대를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거군요. 네네. 게다가 이게 지금 징계 시점을 좀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징계가 최초로 언급된 게 한 1년 반 전이에요.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불거지고 난 다음에 지역의 사회단체라든지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가서 일제히 반발을 해서 이걸 지금 징계를 막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1년 반 동안 이제 조사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징계 요구서를 드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정권이 이게 지금 오비락이라고 하기에 정말 좀 그렇네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미뤄왔던 징계 요구서를 제시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사안이 이제 7월 7일 날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자, 이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 대부분의 공적 활동이잖아요.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나중에 정권 바뀌자마자 중징계를 내린다. 과거로 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자,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 교수를 옥죄는 일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 사립대 교수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좀 깜짝 놀라는 일을 들었어요. 어떤 일이요? 저희 우리 학교가 지금 작년 올해 그 정원을 좀 채우지 못했잖아요. 저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 봤는데 그분이 그러면은 연봉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립대는 연봉 영향 미치나 보네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학과에서 정원이 모자라면은 성과급 연봉제에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수 연봉을 깎는군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작년 올해 이렇게 미충원된 인원까지 미충원된 사항에 대해서 연봉이 깎였으면 얼마나 깎였을까? 좀 식은땀이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립대학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대학이 일부죠. 일부가 이제 연봉과 연결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법정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교권의 그런 침해 요소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좀 묘합니다. 어떤데요? 1심하고 2심에서는 교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최근에 6월 중순에 대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거 원심을 파기하고 사법인의 승리로 돌려버렸어요. 웬만하면은 3심에서는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이면 정권 바뀌고네요. 6월이면. 그렇죠. 이것도 뭐 6월 중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사유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게 지금 법인에서 이 기준만으로 성과여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사실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지방대학들이 다 힘든 상황에서 과거에도 입시 홍보를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이 실제로 모자라는 시기가 왔는데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그 판결이 얼마나 이제 많은 사립대학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심히 걱정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뭐 교육과 연구에 사실 뭐 매진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근데 사실 그렇죠. 보면은 왜 얼마 전부터인가 한 10년 전?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왜 학생들 유치하러 왜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러지 않았나요? 대학 교수님들이. 예. 그러니까요. 그 참 그 교수님들 그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유치하러 고등학교 다닐 때. 씁쓸하지요. 씁쓸하지요, 당연히. 자괴감도 좀 느껴지실 것 같고. 네. 교수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 한번 오래전인데 10년도 훨씬 더 됐는데 경주에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담당자들하고 저녁 먹고 돌아오는데 정말 기분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교수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훨씬 전에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더 힘들지. 예. 자, 이렇게 지역이 살고 또 지역의 대학이 또 지역 대학 교수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또 지방대학 총장들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프레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지방대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갖는 이 좀 뭐랄까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이 뉘앙스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방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방대학을 위해서 뭔가 재정을 투입하고 돈을 쓰자 그러면 여론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싸늘하거든요. 저는 이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그냥 경북대학이라면 국립대학, 동양대학이라면 사립대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이런 대학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지역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국가적으로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이러한 그 국립대학, 사립대학의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교수들은 그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하고 학생 지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대학 시대라는 말로 지방대학을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했는데 반도체 학과 증설이라든지 또 기타 그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또 이제 한편으로 내면서 서로 충돌되는 정책이 지금 나와서 지방대학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 이런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네네. 그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학과 증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또 지난 시간에 또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이제 집중돼 있고 또 수도권 대학들 정원 규제를 뭐 완화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상충되는 정책을 또 실제로 내놓고 하니까 어리둥절하네요. 지역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인들이나 사학법인들은 더욱더 지금 자기 살 길을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수들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규제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